네, 최근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 연결합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행 소년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소년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형법에는 구조에 보면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러는데 소년법에는 이제 10세부터 18세까지 그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행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제 죄를 지어도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수감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단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데요. 10세부터 13세까지는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요. 다만 이제 소년법에 보면은 12세부터는 이제 그 소년원에 송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강 명령이라든지 이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을 12세, 13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세, 10세는 어떤 그 조치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예, 보호 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 행위라든지 또는 이제 범죄 유발을 하는 그런 범죄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는 보호자를 대신해 가지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데에게 이제 감호를 위탁 처분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수강 명령이라 가지고 그 범죄 예방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잘못이라는 이런 어떤 강의를 듣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사회봉사 명령이나 또는 보호 관찰, 단기 보호 관찰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호시설에다 감호 위탁도 하고 또 요양소 같은 데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소년원에다 송치하는 건데요. 네. 이 소년에 송치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세부터 13세까지 12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보호 처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현행 소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폐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일단은 그 소년법이 1958년에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대 오면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우리가 19세까지였는데 이제 18세로 내려가면서 그 조항을 바꾼 거였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부분 개정은 있었습니다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청소년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14세 미만자는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또 14세부터 18세라도 소년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규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그 범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시키는 규정을 소년법에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특별하게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육을 통한 어떤 재사회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더라도 그 범죄 행위를 한 그 범죄 소년 같은 경우에 크게 어떤 범죄 의식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재범을 유발되거나 어떤 범죄에 금방 빠져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강화해서 범죄 의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개정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인하고 똑같은 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청소년들 자라는 기회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화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소년법 폐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에 있어서는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인지 능력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세부터로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14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지금 소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어떤 중범을 저질러도 15년 이하의 그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완화되어 있는데요. 좀 더 네.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흉악범죄나 반인륜적 범죄를 봐서 처벌이 약화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의식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좀 확대해서 엄하게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입장을 좀 연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소장 김광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를 좀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처벌 위주 혹은 그 처벌 강화하는 위주 이러한 개정이나 폐지를 반대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소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어느 상황에 도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었던 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소년법을 개정하자, 폐지하자 이런 식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뭐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뭐 개정안도 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와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소년법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수준이 그때와 동일합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개정하자, 폐지하자 이 정도 수준이고 지난 1년 동안 소년법 개정에 필요한 그 어떠한 심도 깊은 논의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 특히나 그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문제는 그 매우 심도 깊고 장기적인 과제로 살펴봐야 되는 건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개정하자, 폐지하자라는 논의만 했지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식으로 개정하고 어떠한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준의 논의에서의 소년법 개정과 폐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뭐 개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이 성인 범죄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악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 10년간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그 전체 청소년 범죄는 뭐 소폭 증가했을지 몰라도 그 청소년 중에 강력 범죄 비율은 증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소폭 증가했던지 아니면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식의 그 시선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몇몇 그 특정 사건에 의해서 전체 청소년 사건이 흉악해진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그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세 미만이고요. 12세에서 14세까지는 뭐 소년법상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촉법 소년들, 형사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 비율이 전체 강력 범죄 비율 중에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촉법 소년들이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나 촉법 소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비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현재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다.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흉악해진다. 이러한 의미는 좀 상당히 과대 포장된 그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